네, 마그네슘 제품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그죠? 6월 2일. 그 다음에 6월 4일, 이틀 뒤에 마그네슘 제품이 출시가 되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사에서도 회복 루틴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쉬어도 피곤할까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 지금 오늘 쭉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 본사에 대한 오피셜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마그네슘 제품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 마그네슘 제품에 대해서 너무 필요했었는데 한동안 지금까지 한국암의 단독 제품으로 마그네슘이 출시가 안 됐었죠. 예, 그래서 마그네슘 제품 필요해 했는데 왜 출시가 안 될까? 라고 고민을 해서 마그네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보니 본사 직접 연락을 해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 한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네, 엄청 많은 내용들을 제가 물어봤었고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잘 경청해 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자, 마그네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선택 기준인 거죠. 기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왜 그러면 뉴트라이트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그네슘의 이야기보다도 회복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전체적 거시적인 거는 회복에 대한 거고 또 미시적인 걸로는 마그네슘에 대한 디테일을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현대인들은 계속 쉬어도 좀 피곤한 게 좀 있죠. 네. 아마 나는 피곤한 게 1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죠. 그리고 긴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아메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 스피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 굉장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죠. 무대 앞에 쓰거나 긴장해 하고 있죠. 그 긴장감과 이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과거 원시 시대 때 사냥을 나갔을 때 맹수 앞에 딱 섰을 때 그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무대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 거는 맹수 앞에 서는 그런 긴장감과 동일한 데미지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긴장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걸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 우리가 더 많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더 적은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동일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죠. 뭐 물론 이런 청색광부터 해서 우리는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이런 수면의 질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나는 수면을 한 잠 딱 자기 시작하면 아침까지 7시간, 8시간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 난 그게 일상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이런 또 실패가 있는 거고. 그럼 다 다음날에 또 필요하고. 이게 또다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 루프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회복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리고 제가 오늘 옷을 파란색 입었습니다. 일부러. 네.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가 메인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약간 좀 안정감, 이런 회복에 대한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파란색이 디자인이 됐죠. 저도 그래서 파란색을 한번 입어 봤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힘든 일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요. 첫 번째는 낮에는 우리 몸은요. 낮에는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활용을 하죠. 그다음에 밤에는 회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회복에만 신경을 쓰면 밤에 잘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반만 맞습니다. 낮에 에너지를 잘 만들고 저장하고 방출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야지만이 밤에 회복이 잘 돼요. 낮에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잘 방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하루 종일 계속 있어요. 하루 종일 계속 있고 한 달치 계속 집에만 있어요. 그 사람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뭔가 활동적이고 햇빛을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에너지를 써야지만이 잘 만들고 잘 써야지만이 밤에 잠도 잘 자고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잘 에너지를 쓰고 그래야지만이 잘 회복이 된다.
라고 이 루틴을 요 메커니즘을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요 제품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 활력적이고 이 루프가 선순환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잘 회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잘 회복하는 능력. 정리할게요. 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활용하는 능력, 그다음에 잘 회복하는 능력. 요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왜 필요한가를 보면요. 마그네슘은 진짜 엄청난 친구입니다. 진짜. 네,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 마그네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한 30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놓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마그네슘은 오른쪽 표에 보시면 3대 영양소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게 이제 우리로 치면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잘 소화되고 대사될 때 비타민 B군도 필요하지만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Mg. 새말금도 아니고요. Mg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트비나 비타민 B군 공부할 때 에너지를 잘 만드는 그런 그 소화제 역할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맞아요. 맞는데 마그네슘도 필요하다는 것이. 마그네슘을 빼놓고는 소화 대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생성해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성해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장하는 할 때도 마그네슘이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거. 그걸 바로 ATP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 몸은 장기로 이루어져 있고 장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ATP는 여기 왼쪽에 보면요. ATP 같은 경우는 이게 혼자서 이게 뭔가 작용이 안 돼요. ATP는 효소랑 작용이 결합을 해야지만이 ATP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효소랑 작용할 때 ATP랑 마그네슘이 둘이서 붙어야지만이 효소를 만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TP는 마그네슘이 있어야지만이 에너지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즉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려면 휘발유가 필요하고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이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휘발유차에 보면 점화 플러그가 있어요. 그 불꽃을 팍 내는 게 있어요. 불꽃이 팍 나와줘야지만이 휘발유에 불이 붙어요. 그래야지만이 엔진이 폭발하고 이 폭발 에너지로 자동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심 키 열쇠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같은 역할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내고 에너지를 잘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즉 정리해 볼게요.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인해서 그 소화 대사시키는 데 관여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방출하는 데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에너지가 생성하고 저장하고 방출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마그네슘이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즉 이게 마그네슘이 없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저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쌓이는 거지. 쓰레기도 쌓이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는 거지.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회복을 떠나서 힘이 안 나는 거야. 마그네슘이 있어야지만 이런 힘이 나고 말할 때 이런 강력하게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데 활용하지만 또 하나 더 있는 게 우리 몸의 수용체에도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그러니까 미네랄 같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있어요. 영양소가 우리가 섭취를 하면 뭐 미생물들이 쪼개지기도 하죠. 미생물이 쪼개져서 우리 혈액에 보내주죠. 혈액에 보내주는 것까지 미생물이 해요. 근데 미생물이 혈액에 보내주고 혈액에서 세포 안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수용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수용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이 스마트폰이라면 수용체는 안테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영양소라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안테나와 같은 수용체와 이게 결합을 하고 만나서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체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수용체 역할에도 마그네슘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신호를 받고 영양소에 대한 신호를 받아서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방출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인 메커니즘 전체를 사이클을 전부 다 마그네슘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필요한 영양소도 뭐예요? 마그네슘이에요. 네, 낮에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정리하자면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저장하고 방출하는데 전 사이클을 다 관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그네슘이 더 나아가서 우리 300여 가지의 효소에 다 관여합니다. 300여 가지의 효소에 다 반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300여 가지 효소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에도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눈 떨림 이런 거. 그래서 근육에 이제 우리가 힘을 주면 근육이 수축을 하고 힘을 빼면 근육이 이완하죠. 근육이 수축할 때는 근섬유질에 칼슘이 들어가서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수축을 시켰으면 그 칼슘을 뽑아져 나와야 돼. 칼슘이 나와야 되는데 칼슘을 뽑아내는 역할이 바로 마그네슘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없으면 이완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눈 떨림과 근육 경련, 쥐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거를 그냥 우리 몸이 나 마그네슘 부족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면은 심지어 이제 심장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심장 마비라는 것도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계속 펌핑질에 이렇게 하는데 수축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심장이 쥐가 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심장 마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뼈 건강에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마그네슘이 뼈에 대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칼슘이 뼈에 많다고 하죠. 마그네슘이 거의 70%가 마그네슘이 60, 70%가 우리 몸의 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육에 있고 나머지 1%가 혈액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슘과 둘이 짝꿍이죠. 친구죠, 친구. 보통 3대 1에서 4대 1 정도 이렇게 비율 칼슘이 더 많죠. 그렇게 비율을 유지를 하는데 그거는 뒤에 또 더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서 전체적인 전 사이클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다. OS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한 영양소가 이 영양소가 한 특정 기관 이 장기에 속하는 그 영양소가 아니라 관여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다 관여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이 안 되는 거죠. 네,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뻐근하고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얘가 또 신경 전달 물질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과민해지고 짜증도 나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저하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등등등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 급하게 엄청 빠르게 말을 해봤는데요. 조금만 숨을 돌려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근육 기능에도 관여를 하고요. 신경 기능에도 관여를 하고요. 이게 부족하면 전반적인 이 컨디션 저하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마그네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봐야겠죠. 이 마그네슘은요, 보통 이제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일단은 흡수율이 좋아야겠죠. 흡수가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장에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위장에 부담이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3대 1 정도로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 너무 단독적으로 고함량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칼슘과 배합이 안 맞죠. 그러면 이게 마그네슘이 배출이 되긴 합니다. 근데 배출이 될 때 일부 설사를 좀 유발합니다. 설사를 유발하게 되면 일부 이제 미네랄들이나 전해질 같은 것들이 같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고함량의 마그네슘을 단독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위장 부담이 되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원료가 중요하고 제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량작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생체 이용률이 높아야 됩니다. 자, 흡수율도 좋아야 되지만 생체 이용률도 좋아야 돼요. 생체 이용률과 흡수에 대한 것도 뒤에 바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함량을 높일까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얘기할 때, 야, 이 제품은 함량이 이 정도인데 너희 제품은 함량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너희 제품이 더 비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함량을 소비자들이 많이 봅니다. 사실 함량을 가장 이제 1세대 정도, 가장 낮은 이 초기 단계고요. 이제는 함량을 넘어서 흡수를 봐야 되고 흡수를 넘어서 생체 이용률을 봐야 됩니다. 자, 생체 이용률이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활용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표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잠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녹화 영상을 보시고 일시정지해서 잠깐 보시면 돼요. 근데 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흡수율 같은 경우는 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 속에 들어왔다라는 게 흡수입니다. 혈액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이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포 안에 안 가고 혈액에 들어오고 그대로 세포 안에 가지 않고 오줌으로 소변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흡수는 됐어. 근데 생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세포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생체 이용률입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그죠? 네. 혈액까지 들어오는 게 흡수율, 생체 이용률은 혈액에 들어와서 세포까지 들어가서 하는 게 생체 이용률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영양제 평가 순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함량이 몇 그램 들어있는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나아진 게 흡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체 이용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체 이용률에서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얘가 얼마만큼 체류 시간이 있는가? 다섯 번째, 그래서 세포 이용률까지 있어요. 그 세포가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는가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활용됐는지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는 세포 이용률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일단은 고함량보다 생체 이용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뉴트라이트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가 우리한테 이런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제품이 있습니다. 미국 아메 사이트 가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마그네슘 제품이 꽤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만 출시가 계속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미국에 됐는데 한국에는 왜 자꾸 출시가 안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이 좀 다릅니다. 그 다른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비자분이 이 마그네슘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한 소비자분이 저한테 마그네슘 원료에 대해서 이런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하는 분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품 딱 넣어서 이게 성분이 어떤 건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제 주변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뉴트라이트 그 글로벌 제품을 보면요. 세 가지 마그네슘도 원료가 있어요. 똑같은 마그네슘 아니에요. 자, 마그네슘 보면요. 이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글로벌 제품이에요. 글로벌 제품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비스글레시네이트 킬레이트라는 제품이 주 원료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수산화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하이드록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말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제품은 비스글레시네이트, 그다음에 하이드록사이드, 그다음에 말레이트 요 세 가지가 주 성분입니다. 마그네슘 주 성분인데 그러니까 미국 제품은 가장 최고의 원료를 쓴 거예요. 바로 설명해드리겠지만 비스글레시네이트라는 첫 번째 있는 이 원료가 마그네슘 원료 중에서 가장 최상급에 있습니다. 예, 보통은 글리시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글리시네이트 중에서도 비스글레시네이트가 가장 최상급에 있는 가장 흡수도 좋고 생체 이용률도 좋고 단점은 없고 좋은 점만 최고로 있는 게 바로 비스글레시네이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료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한국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예, 두 번째 있는 수산화물이라고 하죠. 이게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라는 이 성분만 미국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이 성분만 한국에 사용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식약처 규정상 마그네슘 원료를 산화 마그네슘, 그러니까 옥사이드라고 하죠. 산화 마그네슘, 그다음에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마그네슘, 그다음에 탄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중에서 미국 제품 원료 중에서는 중간에 있는 거, 이 하이드록사이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하이드록사이드만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식약처는 FDA라죠. 미국 FDA는 이런 원료 중심이고 그리고 이게 규제 자체가 조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한국 식약처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인정받은 원료만 기능성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너무 규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아메 입장에서 이거 너무 좋은 원료인데 비스글레시네이트가 너무 좋은 원료인데 이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아메이는 하나 제품을 만들더라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비스글레시네이트라는 이 마그네슘 제품이 있는데 산화 마그네슘은 우리 칼맥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화 마그네슘 첫 번째 있는 산화 마그네슘 옥사이드 이게 이제 칼맥기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 형태입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사용했고 그다음 데이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걸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칼맥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번 릴렉스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 형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미국 제품에 있는 거는 세 번째 있는 비스글레시네이트 킬레이트라는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가 새로운 화학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암의 입장에서 이거를 비스글레시네이트를 사용을 너무 하고 싶지만 미국과 같이 사용하고 싶지만 그러려면은
식약처에 추가 자료를 내야 되고 그리고 허가 시간도 필요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 시간도 들어 비용도 들어 너무나 많은 게 지연이 있었던 거지. 아마 이런 걸 계속 놓고 했지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두드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케이 하이드로사이드를 사용하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얘가 더 흡수가 잘 되고 생체 이용이 잘 되게끔 비스글레이시네이트만큼 잘 될 수 있게끔 원료는 비스글레이시네이트가 훨씬 좋은데 이거 약간 한 단계 낮은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되 이거를 그 윗단계인 비스글레이시네이트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더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게 뒤에 나오겠지만 삼중 코팅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삼중 코팅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아메이는 미국 아메이는 원료 자체의 승부를 봤다면요. 한국 아메이는 원료보다는 제형, 설계에 더 승부를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용하니까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나 사과산이나 구연산이나 산소나 이런 것들과 같이 함께 결합을 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글레시네이트는 글리신 같은 경우가 아미노산이라는 거고 비스는 두 개. 그러니까 아미노산 두 개가 형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야. 쉽게 말하면 이 형태는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자동차를 비하면 VIP 통로예요. 그냥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속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흡수되고 생체 이용까지 들어가고 세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아메리카 이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거의 없고, 네, 장점만 이렇게 우수하게 있는 게 1등급인 제품이 바로 원료가 비스글레시네이트 킬레이트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과산이랑 결합한 건데 얘가 이제 마그네슘 말레이트. 이것도 이제 미국 아메리카 사용하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좋은데 단점이 비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국 아메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아메 제품은 비싸요. 34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한 5만 원 정도 되죠. 조금 한국 제품보다 좀 가격이 있습니다. 원료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연산이랑 결합한 거. 이거는 이제 1.5등급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데 약간의 일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료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인 이번에 릴렉스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하이드록사이드는 다 좋아. 너무 다 좋아. 하지만 이 단독 원료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스글레시네이트보다는 조금은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흡수나 생체 이용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들을 어떻게 해요? 네, 보완한 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3중 코팅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보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산화 마그네슘이라 하죠. 마그네슘 옥사이드라는 제품이 이게 뭐 3등급이라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활용이 돼요. 가장 많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원료가 바로 이제 요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스글레시네이트보다는 얘가 조금 떨어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하면은 원료 승부가 아니라 제형의 승부를 봤다. 그래서 3중 코팅을 통해서 그걸 보완했다라는 겁니다. 해서 작년에 2025년도에 식약처에서 이런 3중 코팅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시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암에서 나오는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는요, 원료를 보는 것보다도 3중 코팅, 제형, 설계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야, 너희 마그네슘 원료가 뭐야? 그 글리시네이트 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얘기해줘야 돼요. 글리시네이트가 아니야. 그거 식약처 규제 때문에 그거는 못 사용해. 하지만 그건 한 단계 낮은 원료지만 그 못지않게 3중 코팅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 이렇게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중 코팅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마그네슘을 잘 3중 코팅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자면 이 기술이 들어와서 위산에서 소실되는 거를 위에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풀어지지 않고 장까지 가요. 장까지 가서 장에서 풀어지면서 장관 내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미네랄과의 경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결항작용을 또 이제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막나기보다도 그런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3중 코팅의 기술인데,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결항작용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미네랄들이 흡수가 될 때요. 이게 미네랄들이 흡수가 될 때 이거 같은 통로를 써요.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소장에서 흡수될 때 같은 통로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미네랄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 고함량이 들어오면 그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고함량의 칼슘이 들어오면 마그네슘이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고함량의 철분이 들어오면요 아연이 흡수가 안 돼. 또 아연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구리가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미네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병목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경쟁에서 우리가 또 이게 흡수가 또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기량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팅 기술이면 삼중 코팅 기술이 이 기량작용을 막고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면 장상피 세포로 들어와서 혈액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세포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삼중 코팅 기술은 세포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VIP 통로인 거지. 그러니까 비스글래시네이트가 하는 그 역할, 그 비스글래시네이트가 바로 VIP 통로를 통해서 세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삼중 코팅으로 보완한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기술을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이제 이게 원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 이게 이제 수크라소미알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이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을 보면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네. 이 수크로소미알 마그네슘은 이 삼중 코팅 한 그거예요. 삼중 코팅한 마그네슘은 다른 마그네슘과 비교했을 때 이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킨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그 논문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삼중 코팅을 해서 그 마그네슘 섭취를 하게 되면 위를 통과해서 장에 도달해서 혈중 마그네슘을 증가시키고 세포 흡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까지 나가는 거.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세포 흡수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혈중에 우리가 마그네슘 들어온 것까지 좋아. 혈액에 들어온 거 뭐였어요? 흡수에 흡수. 흡수는 좋댔어. 근데 세포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소변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세포까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생체 이용률과 세포 이용률까지도 증가하고 활용됐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기술이 바로 이 삼중 코팅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삼중 코팅 하면은 이 기술이 우리 마그네슘을 생체 이용률 높여.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논문으로 검증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논문을 토대로 후속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삼중 코팅 기술은 우리 몸에 너무 잘 이 세포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표예요. 세포 이용률까지 생체 이용률을 넘어서 세포 이용률까지도 이미 검증된 코팅 기술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길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 어쨌든 가장 최고의 원료에 해당하는 그 비스글래시네이트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삼중 코팅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삼중 코팅뿐만 아니라 삼중 설계도 있죠. 네, 세 가지를 섞었어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L-테아닌, 그다음에 비타민 B6까지 함께 들어간 거지. 왜 마그네슘만 들어온 게 마그네슘만 설계한 게 아니라 L-테아닌과 비타민 B6까지 함께 넣었냐? 이것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이 일단 이렇게 315ml 정도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요. 비타민 B6입니다. 피리독신이라죠.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과 B6가 10대 1로 설계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 1의 비율이 왜 중요한데? 라고 제가 본사에 또 물었죠. 물어보니까 고스트레스군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해본 결과 그냥 단독 마그네슘만 섭취했을 때보다 마그네슘과 B6를 함께 10대 1로 섭취했을 때 38.2%더 개선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B6까지 함께 섭취하는 걸로 설계가 10대 1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L테아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나 심리 안정감, 수면의 질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바로 L테아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테아닌이 우리 몸에 풍부하다면 그 어떤 누구가 자극을 주더라도 이 자극과 반응 사이가 넓습니다. 근데 L테아닌이 부족하면 이 자극과 반응 사이가 굉장히 좁아지죠. 이거는 나의 이 의지 문제가 아니라 L테아닌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테아닌이 충분하게 우리 몸에 있어줘야지만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테아닌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세포 에너지 회복에 대해서 3대 축이 있습니다. 그게 코큐텐이고요. 마그네슘이고 L-카르니틴입니다. 카르니틴은 방금 설명한 L-테아닌이 아니고 카르니틴이에요. 카르니틴. 그래서 코큐텐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엔진과 같은 발전기고 마그네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화 플러그 같은 그런 점화 장치고 그 다음에 L-카르니틴은 연료를 공급하는 이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
원료가 L테아닌이죠. L테아닌은 신경 안정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공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L테아닌이고, 예, 비타민 B6가 또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중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부원료도 간단하게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거 시간관계상 다는 설명 못 드리지만, 이렇게 잠깐 멈춰서 나중에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엘더벨이랑 옥타코선돌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엘더벨 같은 경우 보면은 항산화 역할을 하죠. 이게 엘더벨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보시면 블랙 엘더벨이 이게 이제 검은색, 보라색 계열이죠. 안토시아닌. 그래서 이제 이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면요. 자, 보세요.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활용하고 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배웠죠. 뭘 또 만들어내, 부산물로? 활성산소를 또 만들어내. 그래서 에너지를 잘 생성해내고 난 그 활성산소에 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게 또 세심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옥타코사놀, 뭡니까? 우리 F옥타코사놀 많이 들어봤죠? 지구력 향상, 네, 지구력 향상, 운동력 향상, 연비를 더 좋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부원료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로 회복이나 에너지 대사나, 처음에 뭐랬어요? 우리 회복 루틴에 있어서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연비가 좋아지는 게 바로 옥타코선의 또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옥타코선이 이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번에 나온 이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 같은 경우는 한 달치가 네, 37,000원에 모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맛은 되게 포로 돼 있어서 포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고 상큼한 자몽 이런 자몽과 캐모마일 맛이 섞여 있죠. 그래서 너무나 간편하게 섭취를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고요. 단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지만 빈속에서 섭취할 수 있지만 단 소화력이 조금 딸리는 사람들은 빈속에 먹으면 조금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음식과 함께 밥과 함께 식사 시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어도 되지만 그는 컨디션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고 좀 불편하면은 식사 시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본사의 오피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은요 단순 마그네슘 제품이 아니라 회복 루틴을 설계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밤에 잘 회복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회복 루틴, 루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이고요. 아까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조건이 아니 기준이 생체 이용률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량작용 최소화. 이제는 이해되시죠? 기량작용 최소화. 그 다음에 위장에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커버한 게 3중 코팅 기술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메이는 네, 전 이번에 마그네슘 제품을 공부하면서도 느꼈어요. 진짜 아메이는 그냥 제품 한 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다. 진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냥 제품 만드는 게 아니다. 단 이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정말 최고의 제품을 설계해서 만든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과 에너지 활용과 회복과 항산화까지 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회복 루틴을 잘 설계한 제품이 바로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 화면에 그 프로모션은 제가 첨부를 시간 관계상 제가 못했어요. 이번에 프로모션도 있기 때문에 세 개 사면은 네, 세 개 사면 더 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도 잘 활용해 보시면 4일날 출시가 됩니다. 그 프로모션까지 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저만 턱 내리고 계속 들어.